굳이 타이핑 치지 않고 게임같이 진행할 수 있는 시험으로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앵무새처럼. 물론 제가 다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실제적으로 문제의 과목 배치가 바뀌었다. 자, 계속해서 라이팅 섹션의 문제 유형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눈치 빠른 친구들이 있을까요? 기존 토플 같은 경우에는 문제 진행 순서가 reading, listening, 그리고 speaking, writing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던 시험이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writing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신유형에서는 reading, listening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writing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writing 끝나고 맨 마지막 섹션으로 speaking이 들어가면서 실제적으로 문제의 과목 배치가 조금 바뀌었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지만요. 자, writing 섹션은 기존에는 문제 유형이 두 개였죠. 기본적으로는 통합형이라는 integrated task 있었는데 신유형 토플에서는 writing 섹션에서 통합형이라는 문제 사라지게 됩니다. build a sentence라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build a sentence, 즉 문장 구성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리딩의 문제 유형 1번과 굉장히 닮았어요. 기본적으로 complete the word 라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는데 writing 문제 1번이 build a sentence라고 타이틀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꼭 게임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기에 단어 초이스를 제시를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센텐스 상황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필요한 그 다음 말과 관련된 full sentence를 완성하는 패턴인데 학생들은 보기 안에서 적절한 단어를 drag in 해서 채우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토플 시험을 아마 준비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리딩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summarize라든지 아니면 category chart 맨 마지막에 나오는 유형이었었어요. 그때 그 보기 안에서 필요한 정답을 여러분들이 drag in 하고 drag in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딱 클릭하면 다시 툭 빠지는 그러한 패턴이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초이스 안에 word를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drag in 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writing 문제이지만 굳이 타이핑 치지 않고 게임같이 진행할 수 있는 시험으로 바뀌었다. 물론 초이스가 정답의 개수와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초이스가 한두 개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넣어야 되는 시험은 아니라는 거. 이 부분 굉장히 단순하고요. 총 10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가 write an email. 이메일 작성하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메일 영어로 많이 써보셨죠? 이메일 쓰는 그런 writing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시험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템플릿을 만든 후에 앞으로 주구장창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그 프레임, 즉 그 템플릿대로 활용을 하게 되신다면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할 시험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템플릿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 물론 제가 다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자, 세 번째 문제 유형은 academic discussion. 근데 academic discussion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토플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2023년도 7월 26일자부터 바뀐 시험에서 실제 2023년 7월 26일 이전 25일까지 라이팅 문제가 통합형 문제와 independent task, 즉 독립형 문제. 이 독립형 문제가 진짜 에세이 쓰는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30분을 주고 기본적으로 한 300에서 500자 정도의 여러분들의 오피니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에세이를 쓰는 라이팅 시험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학생들이 그 부분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막 불만을 토로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그 문제가 없어졌거든요. 그때 그 문제가 없어지면서 아카데믹 디스커션이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학교에서 수업하는 상황을 연출을 해요.
그러면서 실제 어떤 수업과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디스커션에 대한 토픽을 줄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의견들을 먼저 읽고 이제 여러분들의 오피니언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론 말씀을 글로 하는 거였죠. 이런 시험이었죠. 그때 만들어진 이 시험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면서 이번에 2026년도 1월 21일 바뀌는 신유형 토플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문제입니다. 자, 아카데믹 디스커션이다 라고 해서 학술 토론과 관련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오피니언을 제시하는 10분짜리 라이팅 딱 한 문제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본다면 라이팅과 관련돼서 문제 유형 3개로 바뀌었고요. 첫 번째 문제는 build a sentence다 라고 해서 스크램블 되어 있는 워드에서 여러분들이 드래그 인 방식으로 센텐스 하나를 만드는 문제 총 10개 응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메일.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역시 여기서도 시나리오가 나왔고 그 시나리오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연출을 하면서 이메일을 작성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7분 동안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academic discussion이다 라고 해서 학술 토론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오피니언을 10분 동안 작성해내는 그러한 라이팅 시험이다.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문제 유형, 문제 개수로 따진다면 총 12개의 문제를 모든 학생들이 더미도 없이 그리고 MST 방식 없이 그대로 똑같이 진행되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라이팅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스피킹 섹션이 될 텐데, 자, 스피킹 섹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일 난감해하는 영역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 바뀌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조차도 이 스피킹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좀 트리키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샘플 퀘스천이 나와서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응시를 해보셨을 거예요. ETS 사이트에서. 여러분들도 치실 수 있어요. ETS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공짜로 모두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부분을 응시해 봤을 때 이 스피킹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라고 시작했다가 웬걸요? 발등을 제대로 찍혔다니까요. 자, 스피킹 문제 크게 문제 유형 2개로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그동안은 문제가 총 4개의 문제가 나왔었죠. 독립형 1개 또는 통합형 4개 이런 식으로 나왔었다라면 지금 바뀌는 스피킹 섹션에서는 문제가 딱 2개 유형으로 줄게 되고요. 첫 번째 문제가 listen and repeat.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스피킹 시험을 칠 때 헤드셋을 쓰고 계실 거고요. 그 헤드셋 안에서 실제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을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총 7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1번, 2번, 3번까지는 뭐야, 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시험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짧은 센텐스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2번, 3번까지는 제공되는 시간이 8초를 제공을 하고요. 물론 준비하는 시간은 없이. 그래서 실제 헤드셋에서 문장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문장을 그대로 따라하는데 문제당 8초씩 제공이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8초 동안 또박또박 발음하는데 큰 무리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4번, 5번, 6번, 7번부터는 갑자기 발등이 엄청 찍히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물론 시간도 좀 늘어나요. 8초, 10초, 12초 이런 식으로 문장이 길어질수록 제공되는 시간, 즉 여러분들이 발화하는 시간은 길어지는 건 사실인데 문장이 상당히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억하고, 그렇다고 스크립트 자체가 화면에 뜨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듣고 따라하래. 정말 경청하는 능력을 길러야 될 것 같은 그런 시험을 이번에 토플에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게 listen and repeat. 총 7개의 문제를 받게 될 거고 그냥 듣고 즉각적으로 따라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는 짧은 문장이고 그리고 4번, 5번, 6번, 7번까지는 꽤 길어지는 문장이라는 거. 그래서 학습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유형은 take an interview. 즉, 인터뷰하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찌 보면 IELTS 시험과 굉장히 유사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ELTS 시험이 영국 시험이란 말이에요. 즉, 영국 영어와 관련된 컨텐츠로 문제를 만들어낸 시험인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신박했던 게 IELTS는 굉장히 실용적인 컨텐츠를 이미 다루고 있었던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IELTS 시험은 정말 심사위원이 앞에서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이 인터뷰를 하면서 너 그동안 어디 인상 깊었던 데 간 데가 있니? 또는 최근에 어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니?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IELTS 스피킹 같은 경우에도 연습을 좀 해보시면 나 운동해요.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일화를 섞어서 자신의 어떤 경험담이나 실제적인 어떤 상황 패턴을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셔야 IELTS에서도 높은 점수, 즉 6.0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연습을 시켜드리는데 그 부분이 이번 TOEFL 스피킹에서 나타났다라는 거. 물론 TOEFL은 사람이 심사하진 않아요. 여전히 감독관은 컴퓨터예요.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들이 녹음하시면 되는 시험입니다. 대주제가 하나 나오고 이 대주제에 대한 총 4개의 질문이 나오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컴퓨터 화면상에 녹화되어 있는 그러한 사진과 음원을 듣게 되실 거고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총 4개의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4개의 답변 개당 45초씩 제공이 되고요. 역시 준비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4개의 섹션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뤄봤고요. 그럼 이제 reading, listening, 그리고 이제 writing, speaking 요렇게까지 하면 이제 문제가 끝나게 되겠죠. 총 더미까지 합쳐도 길어봐야 90분에 끝나는 시험입니다.